어린이집 아동학대 법률 절차를 토대로 금리 인상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6% 가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많은 분들이 지친다는 이야기를 쏟아내는데요. 경기 불황 자체가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헛벌이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많은 무리가 찾아오고는 합니다. 헛벌이로는 부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이에 정부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다양한 육아 정책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에 여유가 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기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육교사를 믿고 맡기는 것인 만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는 항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기는 시기는 천차만별입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맡기는 이들도 있고 3에서 4살 시기에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찍 보내는 경우는 사회 복귀가 늦어지게 되면 본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출산 장려 시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가 아이를 떼어놓고 일을 다녀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를 의심하고 걱정하고는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정서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초소형 카메라를 액세서리로 만들어 착용하게 한다거나 아이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교사와 서로 속이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돌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아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각자의 입장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에 이러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맡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라 하면 대부분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가해만을 떠올리기 쉽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육체적 외에도 정서적, 성적인 가해까지 포함하며 가해를 하지 않았어도 방임하는 행위도 학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당하는 학대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 또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학대 행위를 검토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학대 행위를 하나라도 범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인정되는 아동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모두가 포함된다고 하였는데요.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떠한 행위로 아동에게 피해를 주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하여 중상해라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한 자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은 생각보다 높은 수위로 내려지기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그 즉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방관을 한 사실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며 관리자 신분의 교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는 상관이 없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루되어 고생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 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거자료 없이 감정만 내세운다면 결국 개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단계에 가기 전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무고함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부터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교사들을 관리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다면 그 의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관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셔야 하는데요.
원생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만 억울하게 연루되는 상황에서도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학부모의 고소의 황당함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겠지만 되도록이면 감정을 추스르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알은 카톡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과 전략으로 마무리하는 법률사무소 2일과 지금의 고민과 위기를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